명상의 과학적 효과가 입증되고 명상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명상이 치료가 된 시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명상이 현대인에게 필수적인 마음 기술로 주목받고 있기도 합니다. 명상 인구가 늘고 명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이유는 현대사회의 지나친 경쟁과 급속한 변화가 스트레스, 불안, 우울, 불면, 만성피로, 그리고 각종 질병을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명상은 특히 가장 소외되고 차별받는 발달장애인에게 더욱 절실합니다. 발달장애인도 명상을 통해 심리적, 정서적 안정과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발달장애인에게 왜 명상이 필요한지를 알아보고 명상 교육에 있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실제 명상 교육 방법과 성공적인 사례까지 심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발달장애는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포함하며 발달 과정이 표준과 다르거나 지체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들은 사회적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고 정신건강 관련 질환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그 발달장애의 특성과 그리고 발달장애와 같이 공존하는 증상으로 인해서 대표적으로 주의 집중이 어렵다든지 아니면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아니면 불안이 높거나 우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명상을 하게 되면 이런 어떤 정서적인 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어떤 정서적으로 웰빙을 그러니까 긍정적인 정서가 늘어나고 부정적인 정서가 감소하는 이런 이제 효과들을 보이고 있고요. 발달장애인에게는 당사자의 특수한 필요와 욕구를 이해하고 그에 맞춰서 지원하는 정신적인 복지가 필요합니다. 특히 성인이 된 발달장애인은 학교 졸업 후 갈 곳과 할 일이 없어 무료한 삶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달장애인은 스트레스, 불안, 우울을 자주 경험하며 이는 행동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발달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우울감과 불안감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고 정신과 약물 복용률도 높습니다. 명상은 이러한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정서를 강화하여 발달장애인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복지입니다.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성 장애인은 살아오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발달장애인들 사이에서는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정서적으로 그런 우울증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불안입니다. 특히 이제 자폐성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불안의 수위가 높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불안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객관화시키는 장치들이 만들어지면은 그 불안을 다스리는데도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그 당사자가 느낄 수 있는 삶의 질의 향상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충동 조절 부분인데요. 특히 자폐성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충동 조절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발달 장애인들이 이 명상을 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고 그 상황을 들여다보게 되면서 이 충동 조절을 조금 더 이제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생기는 거죠. 선행 연구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이 명상을 하면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활용되고 있는 명상은 정서 및 주의력 훈련입니다. 명상을 통해 개인의 욕구와 생각에 집중된 주의를 감각에 돌릴 수 있게 함으로써 욕구와 생각이 줄어들거나 사라지고 감각이 분명한 상태가 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주로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이나 인지치료 프로그램에서 명상을 활용함으로써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아 존중감이 향상되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데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발달장애인과 명상과 관련된 연구들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그 연구들의 수가 많고요. 들여다보면은 양적 연구로 이제 그 근거를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연구들이 이제 있기는 한데, 아시다시피 그 대상을 찾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샘플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효과성이 없게 나타나느냐? 그건 전혀 아니고, 효과성이 이제 있다라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드러나고, 굉장히 고무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추적 조사를 했을 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뭐 5년 지나고 했을 때에도 그 효과가 상당히 유지가 되더라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불안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또는 충동 조절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런 면들이 많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본인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정서를 갖게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그런 효과성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명상은 심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행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명상을 하면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공격적 행동이 줄어듭니다. 또 비만이나 과체중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발달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가 명상을 하면 스트레스와 불안이 줄어들고 우울감이나 양육에 대한 부담감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명상이 부모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이 명상을 잘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고려 사항이 요구됩니다. 우선 발달장애인이 잘 참여하고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조력자 역할이 중요합니다. 발달장애가 중증일수록 그리고 나이가 어릴수록 조력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 부모가 조력자의 역할을 담당하는데 명상의 효과가 계속 유지되려면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하므로 조력자인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발달장애인이 명상을 한다고 했을 때 불가능하다거나 반신반의하는 이유는 명상에 대한 선입견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명상이라고 하면 가부좌의 자세로 오랫동안 조용히 집중하고 성찰하는 명상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명상의 기본 원리는 마음과 신체를 이완시키고 휴식을 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릴렉스한 상태를 유지시킴으로써 심리적, 신체적 이완작용을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에 주의를 집중함으로써 과거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의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하는 비공식적이고 유연한 명상 방법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명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합니다. 첫째, 눈높이를 맞추고 참여자를 중심으로 명상 방법을 구성합니다. 둘째, 몸을 쓰는 신체 감각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셋째, 짧고 간결한 방식의 명상을 반복함으로써 천천히 명상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발달 장애인들이 이해하고 실제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명상을 이제 알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비장애인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의 방식을 쉽게 이해해서 따라할 수 있지만은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이해력이나 또는 집중력이 좀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쉽게 바로 명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으로 가능하면 쉽게 또 짧게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명상을 지도해 왔습니다. 또 발달장애인 명상을 지도하는 명상 지도자는 인간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풍부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명상을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발달장애인에게 명상을 전달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과 명상을 하는 시간을 즐겨야 하고 발달장애인과 함께 한다는 동반자의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발달장애인 명상의 구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들에게 하는 명상에 대한 설명은 추상적이지 않고 명확하며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진행자는 질문 화법을 통해 참여자의 생각을 묻고 명상에 반영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참여자들이 명상에 집중하고 진행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친밀감을 쌓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신뢰와 친밀감은 명상 교육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어떤 발달 장애인들은 언어로 소통하는 것보다는 그림으로 소통하는 것에 반응을 더 잘합니다. 언어는 그들에게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작은 그림이나 사진으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명상의 기법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명상은 가르치는 사람이 아무리 잘 가르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은 별 의미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참여한 사람들의 수준에 맞게 그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 하지만 난이도를 약간씩 높여가면서 따라올 수 있게 이렇게 이끌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쉽게 하지만은 쉬운 것이 반드시 누구나 쉽게 또 계속 반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닌 면도 있지만은 어쨌든 일단은 접근성이 있게 그리고 반복해서 또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데 초점을 맞춰서 참여자들의 삶에서 명상이 차지하는 어떤 그런 비중이 점점점 본인들의 삶을 더 안정되게 또 풍요롭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명상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 즉 가부좌의 자세로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서 하는 방식의 명상은 발달장애인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신체의 움직임을 포함하고 지시와 설명을 제공할 때 이해하기 쉬운 말을 사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발달장애인들의 명상을 돕기 위해 필요한 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존중의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둘째, 천천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셋째, 반응이 느리거나 서툴더라도 기다립니다. 넷째, 갑작스러운 변화보다 예측 가능한 환경을 만듭니다. 다섯째, 작은 성취라도 칭찬해주고 격려합니다. 발달장애인은 신체 감각을 활용하는 명상에 더욱 잘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요가와 스트레칭과 같은 몸 동작은 신체 감각을 일깨우고 청각이 발달한 경우 싱잉볼이나 주변 소리 듣기 명상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오감을 활용하는 먹기 명상은 참여자들의 흥미를 크게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 중에는 몸 동작에 통증을 느끼거나 불편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동작을 강요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정도로 유도해주고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반드시 칭찬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비장애인들하고 명상할 때는 걷는 동작을 통해서 걷기 명상을 주로 하는데 우리 발달 장애인들하고 할 때 여기서는 걷기 명상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그런 이유도 있고 해서 일단 일어서서 몸을 이제 스트레치 하거나 또는 구부리거나 하는 간단한 요가 동작이 아니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동작을 통해서 이분들이 갖고 있는 신체적으로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완화시켜주고 부드럽게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동작 명상의 형태로 이렇게 명상을 하게 됐는데 그중에 산명상 같은 것은 오히려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서서 하는 명상이면서도 산을 이미지화해서 우리 마음이 뭔가 안정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취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 동작이나 또는 다른 여러 가지 동작들, 구부리고 펴는 동작들을 통해서 몸을 좀 이렇게 움직여줘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신체적 감각을 활용하는 명상은 매우 쉽고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명상이기 때문에 발달장애인들에게 매우 적합니다. 또 소리명상, 바디스캔, 균형잡기 명상 등은 발달장애인들의 신체적 특성을 이용해 할 수 있는 명상 방법이어서 효과가 즉각적이기도 합니다. 간단한 요가나 스트레칭을 포함하는 몸 동작들을 활용한 명상은 누운 자세, 앉은 자세 등을 활용함으로써 몸이 뻣뻣하거나 근육 발달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같이 웃으면서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들 명상에 있어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간결하고 반복적인 명상을 통해 집중 시간을 짧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 명상의 세션은 3에서 5분 정도로 짧게 진행하고 다양한 종류의 명상을 적절히 배치하여 지루함을 방지합니다.
짧고 간결하게 하지 않으면 이게 맥락이 끊어져요. 길게 복잡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비장애인들의 어떤 그런 이해력이 있으면 그걸 길게 해도 충분히 소화가 되는데 초등학교 수준이나 또는 뭐 좀 어린아이 수준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발달 장애인들의 지적 수준을 정확하게는 몰랐지만은 몇 번 만나보고 나서 좀 짧게 끊어서 반복적으로 하는 게 효과적이고, 실제로 그 짧게 반복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명상의 어떤 깊이는 또 느낄 수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반복하느냐 또는 정확하게 방법을 알고 하느냐가 중요하지, 짧게 간결하게 하는 것은 그들에게 접근성에 있어서 큰 장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누운 자세와 앉은 자세를 번갈아 진행하며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호흡 명상이나 자해 명상처럼 중요한 요소는 매회 반복하여 익숙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명상보다는 쉽고 간결한 방식을 반복함으로써 명상의 효과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발달장애인 명상의 성공은 지도자의 역할에 달려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입니다. 발달장애인과 함께 명상을 할 때 가져야 할 핵심적인 마음가짐은 조급함 없이 기다리는 마음과 발달장애인을 통제하지 않고 함께 있는 용기입니다. 발달장애가 아니라 사람의 초점을 맞추고, 발달장애를 치료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삶의 연결을 위한 명상 연습으로 인식하고, 지금 그 모습 그대로도 괜찮다라는 의미를 수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을 발달장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랑 똑같이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인식하는 이제 그런 가치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지도자나 강사들은, 그러니까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가 다소 위계적이고 좀 규율적인 그런 분위기를 가질 수 있는데,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관계나 그런 분위기는 오히려 이제 어떤 교육이나 이런 활동에 있어서 효과를 가지기가 어렵고요. 그러니까 동등하게 이들과 같이 내가 함께 한다, 이 명상을 함께 한다, 그리고 명상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명상을 하는 사람들은 주체는 이 발달장애인이고, 지도자는 발달장애인들이 명상을 잘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조력하고, 또 이 명상하는 이 과정에서 어떤 동반자의 역할을 한다라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발달장애인이 실수해도, 명상을 중단해도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는 관계 중심의 신뢰감, 오늘 못해도 다음에 또 시도할 수 있다는 여유 있는 태도, 그리고 발달장애인의 반응을 보고 명상 문구나 순서를 조정하는 관찰을 통한 피드백 조정 등이 필요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명상은 비장애인들이 해서도 큰 효과가 있지만 발달 장애인들에게도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시작했고, 또 그런 어느 정도의 연구 성과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 명상을 접해서 명상하는 동안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잠자기 전이나 잠에서 깨어날 때나 또는 밥 먹을 때에도 명상에서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적용시킨다면은 명상의 효과를 생활 속에서 점점 더 많이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로 명상을 생활화하는데 한 1, 2년 정도의 연습이 필요하겠다 하는 그런 이제 계획을 갖고 우리가 함께 시작했으니까, 가능하면 매일매일 10분씩 동영상 보고 하는 명상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명상을 반복한다면은 어느새 이분들의 삶 속에 명상이 더 스며들지 않을까. 명상을 한 만큼 그만큼 더 안정되고 또 좀 생활이 명료하게 잘 파악하면서 알아차림이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서 하고 있습니다. 긴장하지 않고 편안한 감정 상태를 유지하며 안내하는 정서적 안전지대가 되어주는 자세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스스로 자기 마음이 불안하거나 또는 우울하거나 힘들 때 자기를 돌볼 줄 아는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겁니다. 우리는 발달장애인 명상은 불가능하다는 선입견을 깨고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명상을 통해 얻은 평화와 치유가 일상에 스며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환경 조성이 필수적입니다. 모든 프로그램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것을 보면은 특히 이제 장애인들, 특히 이제 발달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그런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보게 되면은 좋은 프로그램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굉장히 단기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왜 좋은 프로그램이 지속되기가 어려운가에 대한 질문을 저희들이 이제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 복지관 같은 이제 기관들에서 또는 이 발달장애인이 이제 생활하는 그런 그 생활지원 시설들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좀 그 통합적으로 보면서 그냥 뭐 간단하게 뭐 1회기에 뭐 10주차 한번 하고 끝낸다 이게 아니고 생활 안에서 쭉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패러다임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실제로 발달장애인들과 함께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 함께 이제 일하는 우리 지원하시는 선생님들한테 표현하는 거는 명상 다녀오면 선생님 재밌어요. 오늘 이런 간식 먹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오늘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는데 재밌었어요. 뭐 이런 구체적인 표현들도 있고요. 아, 이게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았구나.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만 3개월 이상 진행을 하고 있어요. 만 3개월 진행을 하고 있는데 참여하는 이용자의 어떤 만족도라든지 저희가 추구하는 효과성 측면에서는 저희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조력자인 부모와 가족들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명상 지도자들의 신뢰관계와 유대는 발달장애인들의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토대입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모두가 명상을 통해 더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노력이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강화도 우리마을에서 발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열렸던 명상교육의 영상을 통해 실제 명상교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